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내야 하는 서류가 이력서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보지 않고 처음 써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력서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력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력서란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기재해서 구인회사 등에 보여주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런 이력서에는 주로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나 학력, 경력, 자격, 교육, 기타 외국어나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력서 그러면 문방구에서 파는 이력서 양식을 생각하게 되어서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지원서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력서는 구인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판단해서 채용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못 작성하면 면접도 보지 못하고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작성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력서 양식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력서 양식은 일반적으로 문방구에서 팔고 있는 문방구형 이력서입니다. 이 양식을 보면 상단 왼쪽 사진을 부착하는 란이 있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을 연월일 순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작성자 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비교적 간단한 양식이지만 이런 형태의 이력서를 제출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여드리는 양식은 모 회사의 입사 지원서 양식입니다. 한눈에도 조금 복잡하고 기록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제목 밑에 양식을 보게 되면 지원회사, 지원구분, 지원부분, 희망 연봉부터 시작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록하는 란과 아래 학력사항, 자격 및 면허, 해외 경험 및 병역, 경력, 가족관계까지 아주 자세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블라인드 채용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구인회사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경력 기술서 양식입니다. 경력사항 위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력 기술서는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자를 채용할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이력서나 입사지원서는 양식대로 빈칸에 적어 넣으면 되지만 경력기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력자의 경우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고 또 어떻게 하였으며 또 성과는 어떠했는지 수행했던 업무 위주로 연대순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력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력서를 잘 작성하겠다는 욕심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빠지는 거 없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력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의 사실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양식의 최상단에 보면 사진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인기업에 따라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서 사진까지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사진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때 최신에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데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진 촬영값이 아까워서 아니면 예전에 찍은 사진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최신 사진을 부착해야 나중에 면접 볼 때 지적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을 보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사진관에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사진 보정 작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물과 너무 차이가 있을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편한 복장이나 염색하지 않은 머리, 그리고 이 머리 자체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해서 부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용 담당자로부터 선입감이 좋지 않게 되어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력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세 번째로 인적사항 기록란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만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구인기업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는 이미 채용이 결정된 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뢰가 갖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주민등록 등본은 제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록란 중에 연락처를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전화를 잘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만 기록해도 무방하지만 추가적으로 연락 가능한 번호가 있다면 비상연락처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핸드폰 번호나 배우자의 핸드폰 번호를 추가로 기록을 해서 혹시 본인이 직접 연락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꼭 본인 자필로 기록하여 제출하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메일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다시 보내야 하는 경우라든지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을 다 하였다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기록하였다가 확인한다면 이력서 작성 시에 실수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1. 지원 분야 상단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가? 사진은 정장에 깔끔한 인상을 주는가? 3. 간단 명료하고 보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4. 이력서의 구성 요소를 빠지지 않고 기재하였는가? 5. 휴대폰, 유선전화, 이메일 주소는 정확히 기재하였는가? 6. 출력했을 때 프린트의 인쇄 형태가 좋은지 확인했는가? 7. 지원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기록하고 첨부했는가? 8. 자격증 기재 시 취득일, 발행처 등을 기록했는가? 9.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내용을 포함시켰는가? 10. 지원 분야와 관련된 포상이나 단체활동, 사회활동 등을 기재하였는가? 11. 경력사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는가? 12. 자원봉사, 수상경력 등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서 기술하였는가? 13. 오타나 오기가 있지 않는가? 14. 불필요한 사항이 기재됨으로 인하여 불리한 요소가 있지는 않은가? 15. 이모티콘, 약어,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낼 경우 주의할 점으로는 보내는 사람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꼭 확인해서 보내야 합니다. 평상시처럼 닉네임으로 보낼 경우에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냈는지 모르고
스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그리고 보낸 다음에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도 필요합니다. 이력서는 한마디로 자기를 나타내는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작성해서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그런 비운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업 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